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예, 정보전략연구소장님처럼 생기셨어요. 그게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뭐가 정보가 많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석해서 정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비방용. 예. 궁금해 죽으라고 사람들. 이 다 까면 안 되죠 우리 방송에서. 예. 그걸 뭐 뇌피셜로 다 까버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는 문재인 케어를 입안했던 바로 훌륭한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재명 케어로 가야 된다 해서 후원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정기 후원 또는 일반 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27-2353 02-327-2353 야. 이 컨텐츠가요 대한민국 언론에 유일합니다. 예. 유일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유일. 예. 자 그래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02-327-2353 다 외웠어 이제.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전화 버튼 누를 시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02-3272-2353 누르고 봤더니 복지과 썼어요. 한 김에 예.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와리스와 깜지님 박영선 달래 언론위원장 잘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지금 이제 이 방송에 이제 서두로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방송이 없잖아요. 예. 공약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안타깝고 아무리 뭐 지금 이 누가 공천되고 누가 탈락됐냐가 재미는 있는데 선거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뭐라도 좀 남는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공약에 대한 평가나 경쟁이 없으면 선거 치르고 나면 뭐 한판 잘 놀았네, 뭐 구경 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소외돼 버립니다. 근데 너무 지금 이야기가 없어서 안타깝고 특히나 지금 언론의 편파 보도가 심각한데요. 뭐 앞 시간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쪽은 지금 강남 3구나 영남 지역은 현역 의원들 하나도 건들지 않고 발표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차근차근 발표를 가지고 무슨 마치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좀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파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나쁘지만은 더 나쁜 것이 공약과 정책을 아무도 언급 안 한다는 거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맞죠.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쪽이 왜냐하면 윤석열의 실정, 무능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 예. 이게 사실 민주당 공천 내용 이런 식으로 예. 덮기로 가고 있어서 이거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지금 새날의 공약평가 방송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참 저희도 황당하긴 한데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드리면 민주당 공관위와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 선정부터 평가 내용까지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시청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평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는 지역들 이런 쪽들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한 내용이 지금 그 공천 내용에 그 특히 컷오프에 반영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역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 저희하고 그쪽은 소통 전혀 없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밝힙니다. 김민석 의원하고도 관계가 좀 각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선정하는데 일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한데 그 일단 원칙은 서울을 할 때도 민주당 두 곳, 국민의힘 두 곳 해서 공정하게 하자. 이런 정도의 원칙만 했고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전혀 관여를 안 하면서 무작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적 고진이 감사하고요. 네. 본격 출발. 자, 일단 오늘 강서구 병. 예. 여러분들 강서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그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예. 그중에 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저 세 분이 열심히 뛰고 잘해서 이미 그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수 공천됐던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강서구 병의 간정혜 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노팅엄 대학에서 박사까지 했다는 거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강서구 병 관할 지역이 이제 그 강서구의 임창동, 등촌 1동, 또 화곡 6동, 가양동 이런 쪽이 들어오고 강서구 을에서 또 등촌 2동, 화곡 4동, 화곡 본동 같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갑을 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병까지 됐는데 이쪽에 지금 한정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선 도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야, 어쨌건 지금 강서구 병에서 한정혜 후보가 사선 도전하는. 예. 그러면 법안 발의 한번 볼게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정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4건입니다. 가결 8건, 계류 55건, 통과율은 8.5%고 20대의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0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의하셨고 가결 8건, 5.7%, 대안 반영 폐기 55건, 19대 때는 비례대표였는데 대표 발의한 법안이 총 52건에 가결 3건, 5.8%, 지금 대체적으로 5%에서 10% 이내로 통과율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이런 것 측면이 같습니다. 있어요. 공약을 그러니까 이제 법안을 많이 대표 발의하면 통과율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과된 법안 숫자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해봐요. 그런데 한정혜 의원이 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서 다들 저 노동관계법만 관심 있는 줄 아시는데 통과된 법들을 살펴보면 이분이 환경부 장관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환노위에 있으면서 환경 관련된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는 뭐 장기이식법, 장사법, 뭐 이렇게 사회보장급여법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복지 관련된 법안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력이 대단하시구나. 실력 있는 의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그리고 거고요. 이분이 부산 해운대여고 출신이고 부산대 공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여자들이 역시 좀 세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 비하는 아닌데. 저 지역 칭찬입니다. 칭찬인 거예요. 예. 자, 어쨌건 강서구 병에 지금 한정혜 의원 단수 공천 받았어요. 예. 그 국민의힘당 후보는 김일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나와 있고 또 박상천 법무부 장관 보좌관 출신이 개혁신당으로 지금 나와 있는 김철근 씨 예, 지금 나와 있고요. 이준석 측근. 예.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는 이 건강한 돌봄 대표인 권혜인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또 우리공화당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공화당에서도 이명호 전 그 구의 의장이 출마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제 공약 이행평가 보겠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이 제시한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가지 지표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달성 가능성은 중을 받았고 나머지 4개는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서부강력철도 정상 추진을 공약했는데 서부강력철도가 부산, 일산,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 부천, 일산, 서울을 연결하는데 2018년도 이후에 지금 순차적으로 개통 중이고 2023년 8월에 대곡역과 일산역이 개통되어서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공약도 2028년 8월에 완공해서 2021년 9월 1일 날 개통이 되어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골목 상권 전용 화폐를 2배로 확대하겠다 이 공약은 지역 상품권 자체를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서 2023년 예산부터 축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도 대폭 축소됐다가 작년 12월에 5천억만 살아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됐다면은 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참 아쉽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 성공률만 보면 한정혜 의원은 굉장히 성공률 높은 분이신데 저희가 평가를 성공률만 본 게 아니고 측정 가능성이라든지 운영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렇게 다각도로 보다 보니까 평가가 좀 바뀌었지만은 중 하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이었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성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전선 지중화
이걸 공약을 하셨는데 물론 뭐 강서구에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겠지만은 한전 적자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게 그 전선 부분을 한전 아닌 다른 곳에서 건드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행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걸 한전 하고 협의 없이 그 공약을 하셨던 거, 또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하고 민간하고 공공병원 간 협력 강화 이 부분도 이미 이제 그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설치되었고 또 코로나 때 민간하고 공공이 협력하고 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공한 공약인데 그래도 적절성에서는 좀 그 떨어지다고 보는 게 뭐 현 정부가 그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에서도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이번 오르게 파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또 그 화곡 육동에 있는 동서초등학교 지하 공유주차장 만들겠다. 이것도 현재 상태에서 그냥 만들면 이게 소음 피해라든지 통학로 안전 위협이라는 이런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면서 저 초등학교 지하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실행 가능성 높고 직전한 공약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거에서는 조금 그런 거 공약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공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것도 충분히 그 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공영 주차장 확보라는 간판 정비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전선 지중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예. 평가가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예. 보여야 될 것 그래도 같습니다. 공약의 진정성은 좀 보이잖아요. 예. 자, 측정 가능성 예, 볼까요?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겠다. 뭐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전자상거래라든지 배달 플랫폼 다양한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어서 완료됐다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스토킹 범죄를 강력 대응하겠다. 뭐 2023년 7월부터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되었고 2024년 1월부터 이미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은 여전히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공공직장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것도 확충할 어린이집의 숫자를 제시해야 측정이 가능한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이라든지 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도 굉장히 좋은 공약인데 완료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조금 애매해서 그렇죠. 평가가 좀 나빴다. 측정이 이렇게. 불가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그 한정에 온 지역 공약을 평가해 보니까 조금씩만 3% 내지 5% 부족한 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조금씩만 업그레이드 하면 이거 충분히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 총선 시작되면은 저 예. 공약들 최근에 나온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게 예. 정말 어떤 그저 술이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공약이 진짜 아직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 안 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그 측정을 못하도록 만든 그런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그렇죠. 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운영성 측면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으로 반려인의 부담을 감소시키겠다라는 것도 이 99년도에 표준 수가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이게 강제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년도부터는 진료비 현황을 그 조사해서 공개를 하지만은 이게 별로 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뭐 저 반려동물에 대한 그 의료보험 통합은 안 되겠지만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 저 보험 제도를 따로 만든다든지 어쨌든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같이 돼야만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동물 학대 방지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동물 학대에도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왔고 또 저 판례도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동물 소유주의 그 의식이 개선한 게 우선이고 두 번째로 이 반려동물들을 소모품으로 소모하는 이런 상업적인 것들을 이제 정부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앞서 여러 군데서 살펴봤지만은 공무원이 행정력으로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하되 그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그 좀 실제로 그 저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해준 성공 사례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주도로
잘 지원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측정 가능성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력하겠다,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고. 예. 합리성 한번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유아교육 체험센터를 설치하겠다. 이게 뭐 지금 전부 안전교육도 체험센터마다 건물 짓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인도에 쿨링 포그를 설치하겠다. 쿨링 포그라는 게 여름철 해수욕장 지나가면 그 뭐 안개같이. 예, 안개처럼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인도에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노동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뭐 장애인들 일자리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워서 전작년 그 지하철 시위도 계속 중이라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실력 있는 의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보다 훨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한정현 의원이 보건복지위 할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진예 쓰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그 조금만 공약을 따듬으시면 얼마든지 그 우리가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데 공약 자체의 완성도가 좀 낮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였고요. 강서병. 자, 다음에 지금 영등포 을로 가겠습니다. 영등포 을은 바로 우리 저 스튜디오가 있는 곳인데 이 88년도에 여긴 동작갑이거든요. 동작갑입니까? 바로 건너편. 예, 스튜디오 바로 건너편인데 예, 제가 하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88년도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영등포가 각각 을로 분구돼서 신설됐고요. 여의도동, 신길 1동, 신길 4동, 신길 5동 뭐 7동까지 하고 대림 1, 2, 3동.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가 포함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종로가 정치 1번지였는데 지금은 영등포구 을이 정치 1번지가 된 이런 곳이고 여기에 김민석 의원이 96년도 15대부터 여기서 했는데 그러면 벌써 뭐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예, 살아있는 화석인데 30대 초반에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 2000년에 그 16대까지 당선되고 나서는 저는 그때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5대 때 그 제가 국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비우다가 2020년에 그야말로 다시 화석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요. 16대 때도 서울시장 나간다고 중간에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참 그 국민 저뿐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한 20년 넘게 국회의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선밖에 안 되더라.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지역구고 제가 저번에 저 4년 전에 출마할 때 영등포 갑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아니다. 나는 영등포 올로 나간다. 그때는 신경민 그 당시 국회의원한테 예. 굉장히 밀릴 걸 예상이 됐었는데 김민석 그냥 살아 돌아와서 결국 당선됐고요. 예. 자, 김민석 의원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김민석 의원이 21대 발의한 법안은 총 86건입니다. 가결 5건으로 5.8%, 계류가 52건이고 가결된 법안은 보건 관련 법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5대 16대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자료가 국회에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통계를 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이 그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그 보건복지위 가서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 본래 이분이 전공이 보건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신 걸 옆에서 보면서 아, 이분이 그냥 국회의원으로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야망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점점 그 뜻이 그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영등포 을 누가 출마합니까? 일단 그 김민석 의원이 저 예비후보 등록한 다음에 단수 공천으로 예. 이제 4선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 그 보훈부 장관을 했던 이 박민식 그 장관이 뭐 내부적으로 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경선 포기 선언을 오늘 했고요. 예, 오늘 오늘 했습니다. 했고 아마 좀 여론조사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맛이 나가느니 먼저 다른 지역 전략 공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박용찬은 그 예. 지역 가면 현수막 엄청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 이 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박용창 당협위원장이 아마 지금
거의 그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박민식 장관이 빠지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을은요 극과 극이에요. 예. 여의도가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신길동이 있어가지고 예. 극과 극인 예. 그 지역구인데 김민석 의원 공약 이행 평가 뭐가요? 예, 김민석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가지 분야를 평가해 보니까 적절성과 합리성은 중으로 사실 그동안에 대부분 의원들이 대부분 하였는데 중이 2개가 나왔고 3개 영역은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부 적용하는 좀 기준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지금까지 것 최고 같습니다. 성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2개가. 예. 근데 이게 애게할 게 아니라 예. 실제로 현재 정치권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예.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예. 달성 가능성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재난 대응 및 경제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바로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국가재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재난관리기금법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을 발의를 했지만은 계류 중입니다.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노력은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예. 있었죠. 야, 그래도 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래 전략 AI 국제 표준원을 여의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2020년부터 강주광역시도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남부 사업소 부지에 청년 벤처 창업 타운과 청년 경제 창업센터를 조성해서 한류 경제 문화 특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족들이 임대료 같은 게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시흥시 정왕동이라든지 부천시로 이주하면서 상권이 상당히 침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달성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좀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요청으로 국회 상임위 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 상임위 위원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부 모임 포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보건 의료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책도 발간을 하고요. 민주당의 그 모임을 운영을 직접 했습니다. 미래산업, 전략산업, 신산업, 벤처산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옛날에 그 김민석 의원하고 많이 달라졌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진짜 있었습니다. 노력 많이 하는 거 저도 알죠. 예. 자, 적절성 갈까요? 예,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저 기업과 시민사회 단체 같은 곳들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 지원 안 해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자연스럽게 줌 회의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비대면 회의는 활성화되었고요. 지구 생태 보전 및 기후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이 국회에서 23년 2월 달에 그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성과가 없는 상태이고 포용국가, 포용공동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약속을 했고 또 실제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영유아 보육, 모자보건, 청소년 복지, 결핵 예방, 근로복지, 치매관리, 경력단절성 같은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활동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저희가 그 단순히 이름뿐인 포용국가, 포용공동체가 아니고 실제로 상당히 구체화시키기 노력했다. 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정책이 강한 게요. 처음에 민주연구원장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장 했잖아요. 예. 나중에 정책위 의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책통인 건 맞아요. 예. 자, 그다음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강력 신속한 재난 구제 조치권을 부여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재난 지역 선포라든지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아서 달성 여부를 좀 판단이 어려웠고요. 1인 가족과 반려동물 시대에 신복지를 실현하겠다. 뭐 신복지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좀 모호한 상태고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의 종류라든지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모든 경로당을 문화시설 고독케어 센터가 있는 고품격 첨단 실버 문화빌딩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로당에 설치할 문화시설의 종류라든지 고독케어 센터의 인문화 조직 이런 부분만 명확하면은 상당히 좋은 공약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측정이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예,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특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전국에 스마트 경로당 만든 사업
과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김인석 의원이 했던 그 고품격 첨단 실버 문화 빌딩 의 내용을 담은 건데 이런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더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하다못해 화투를 치더라도 이 전자 테이블에서 치게 한다든지 또 노래방이 그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율동을 해야지 점수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재미난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그 굉장히 그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예. 채택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성공한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가 나왔지만 좋은 공약이었다 이런 예, 걸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예. 김민석 의원한테 제가 예고를 했어요. 예. 성적이 안 나오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최고다. 예. 그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뭐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예. 그 설명해드릴 의향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운영성으로 가겠습니다. 이 여의도가 있다 보니까 시민정치 1번지답게 보수와 진보의 정례 끝장 토론 상생 토론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상생은 고사하고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버렸고요. 글로벌 청년 마술인 연수지원 같은 그 상설 마술 거리를 신기일동하고 대림 권역에 조성하겠다 하는데 일단 마술에 대한 관심이 확 식어버려가지고 이거는 별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공무원들이 이걸 뭘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대림 신풍역 BYC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여기를 역세권 개발해갖고 고층 건물 진다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상권이 활산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합리성 가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합리성이 중을 받았는데요. 환경부의 부총리급 상향 및 환경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 뭐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녹색 예산제가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등포 구민 대상으로 40대부터 취업 전직을 위한 인생 산모작 무상 교육을 시범 실시하겠다. 뭐 중년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육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고요. 부모와 아이 모두 즐겁게 하는 공공 장난감 도서관을 건역별로 설치하겠다. 이것도 영등포가 도심 지역이라서 건역별보다는 한 군데 설치하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서 하를 합리성을 좀 낮게 평가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중이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 개 분야의 두 개 분야 중인데 예. 안타까우면은 이게 최고 실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공약은 아무 의미가 없이 네. 지금 총선도 공약이랑 상관없이 가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차원에서 내는 민생 공약들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공약을 내는구나 할 정도지만 언론에서는 그걸 거의 안 받아주는 상태.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영등포을 김민석 의원 평가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였던 것 같고요. 예. 자, 서초 갑으로 가겠습니다. 예, 서초갑은 이제 88년도에 강남구에서 분리돼 와가지고 신설되었고 이 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따로 치루어졌는데 여기가 반포 1동, 2동, 3동, 4동 또 방배 본동 1동, 4동 이렇게 돼 있고 그 대부분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분들이 거주하는 그렇죠. 곳이고 또 이상하게 이쪽 동네는 이 영남권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서초갑과 서초을이 계속해서 이 보수 쪽만 당선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 쪽을 내리 20-30년을 뽑아줬는데 그 지역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저희가 각각 을을 동시에 선정을 해서 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초 갑 같은 경우는 윤희숙이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예. 의원직을 사퇴하고 조은희가 보궐로 들어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거고요. 조은희 의원이 그 이대 영문과 졸업하고 당국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했는데 이분이 본래 출신이 영남일보하고 경향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비서실에 문화관광 비서관을 한 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그 서초구 구청장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할 때는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일 잘하는 젊고 의욕적인 여자 구청장 이렇게 했고 평이 좋았는데 물론 보궐선거로 들어가긴 했지만은 국회의원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래 이게 구청장 했다가 예.
그 다음에 저 윤희숙 자리가 나니까 다시 보궐로 들어간 케이스고 예. 그 윤희숙은 또 성동으로 갔어요. 예. 재밌네. 조은희 법안 발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입니다. 가결 3건으로 7.3%, 계류 29건, 대한반영폐기 9건, 통과율은 7.3%고 가결된 법률은 지방자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이런 뭐 일부 개정안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서초갑은 예.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웬만큼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변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예. 지역구들이기도 해요. 뭐 당연히 조은희 의원이 이쪽은 이 아마 후보가 단일화해서 될 건데 민주당에서는 김경영 전 시의원 또 김부겸 총리의 자문위원을 한 최은상 지역위원장 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윤원주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도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만 센 사람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맞죠. 대구나 경북이나 예. 강남 같은 데는 민주당이 좀 센 사람 나오면 찍어주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예.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은희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등 5가지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까 5개 모두 이렇게 하루 평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50조 원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은 2022년도에 23조 원 규모만 집행을 한 그런 상태고 대기업들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더 어마어마하게 해줬습니다. 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급식을 약속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되었고 교육부 업무에서도 다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을 전면 무료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수수료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달성 가능성 바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약이 웃긴 게 저기 서초구에서 저거 아끼려고 지금. 그러니까 야, 씨, 그거 참. 좀 모르는 사람을 농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700원 1,000원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을까? 사실 뭐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뭐 이 많이 하니까 이 돈이 크겠지만은 일반인들이 1년에 한두 번 벌 기회가 있겠습니까? 10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울 그러니까요. 거죠. 서초구엔 고급 주택 엄청 많잖아요. 예. 가면 의리의리할 정도로.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적절성 부분에서도 일단 그 2020년 수준으로 주택 공시 가격을 환원시키겠다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세수가 줄어들 건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23년 12월에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 재정 그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주식 양도세 폐지를 그 공약을 했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달성이 됐습니다. 이 25년부터 5천만 원까지는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면제를 하기로 예. 했기 때문에 그 이거는 공약은 달성되는데 이렇게 하면 역시 나쁜 공약이죠. 예, 과세 불평등이나 조세 형평성 모두 다 훼손되고 그 국가 재정에 위기가 오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고려 안 하고 이런 공약들을 그 남발하고 있는 게 아무리 지역구 그 국회의원이라 하지만은 국회의원이면 국가 재정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나쁜 공약을 남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AI 기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이야기했는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서비스라도 좀 제대로 운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예. 상황입니다. 자, 측정 가능성 하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아동학대 건절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아동학대 건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지 시스템 사양도 제시하지 않아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요.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을 해소하겠다. 양질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준도 좀 모호한 상태고 부모님 돌봄 걱정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50대, 60대가 갖고 있는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해소됐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립 준비 청년 등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의 방법이라든지 지원할 예산의 규모 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런 공약들은 측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측정 가능성이 되게 이제 뜬구름 잡기식 예, 공약, 그렇습니다. 예. 애매모호한 공약 이런 거고 운영성 볼까요? 예, 구청장 출신이면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구체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안타깝. 게 아니고 의심스러울 그런 거고요. 운영성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 하겠다. 또 동네 주유소를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일단 동네 주유소는 전기차 충전기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름을 못 팔기 때문에 그렇겠네. 예, 전기차가 오는 걸 안 좋아하고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하겠다 했는데 뭐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요. 빅데이터나 코딩이나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교육을 기술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에서조차도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지역 단위에서 특히 서초구 단위에서 뭘 어떻게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또 실질적으로 그 한 것도 없고요. 실행도 어렵지만 한 것도 없는 그런 공약이고 방배사동을 경제문화 중심축으로 유선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그 내방역 일대가 완전히 노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실현 가능한 운영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평가됩니다. 자, 마지막 합리성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3년부터 3주택 이상 중가진 누진세율이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는 2.3%포인트 인하된 상태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조장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져서 좋은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종부세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이 부분도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예. 뭐 이 부분을 통합하게 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뭐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높아서 뭐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 일부에게는 도움될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국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서초 가불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공약, 잘 사는 사람 위한 공약에다가 점수 주는 것도 좀 웃겨요.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러면 서초 을로 갈까요? 예. 서초울도 앞서 서초갑과 마찬가지로 88년도에 그 선구가 새로 분리돼서 강남에서 분리돼서 만들어졌고요. 서초 1동, 2동, 3동, 4동, 방배 2동, 3동, 양재동 1동, 2동, 내곡동 이런 데가 이제 서초 을인데요. 여기도 계속해서 일단 김동혁 의원님이 여러분 아시죠? 김동혁 지금도 의원님이 활동합니다, 이분. 예,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데 윤석열 고문하고 있잖아요. 예, 5선을 여기서만 했습니다. 참 이 지역 주민들이 인내성이 좋은지 포용성이 높은지 서울에서 이렇게 5선을 허용한 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동현 의원이 5선 하고 난 다음에는 고승도 의원이 하다가 지난 20대부터 박성중 의원이 연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박성중은 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극우 포지션에 있는 예.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초에 사실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만 이야기해서 잘 모르는데 얼굴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다 아실 겁니다. 목소리도 이상하고 예. 비호감인데다가 이상한 주장 많이 하고 네. 서초구에 안 맞아. 자, 박성중 법안 발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입니다. 가결 4건, 계류 34건, 대한반영폐기 23건, 가결률은 6.5%고요. 20대의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인데 반영폐기 12건, 임기만료 폐기 37건, 폐기 1건,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입니다. 사실 20대 전혀 법률 제정이나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끼어들고 막말하고 하는 게 일상화된 사람이라 일을 안 하신 그런 분이고. 이 수준 높은 서초 구민들이 좀 자존심 상해서라도 조금 세련되고 괜찮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자기들 얼굴인데 좀 사람을 잘 골라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관심이 된 거는 홍익표 현 원내대표가
지역구로 옮겼기 때문에 예. 서초구로 옮겼기 때문에 관심 지역구가 됐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박성중 의원이 삼선 도전을 선언해 놓은 상태에서 지성호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했던 분, 그분 안 돼요. 예, 그분 될 리가 없지. 저 북한 꽃제비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이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 이 공천 경쟁 중인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공천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전략 공천으로 박성종 현 의원을 다시 하지 않겠나 싶고 여기 재미난 것은 건희사랑 대표를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도 이쪽에 출마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주 재미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홍익표 정도 나가면은 저기서 만약에 보수 분열이 좀 있으면 예. 당선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30-40%는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저 청년 최고위원회 박주고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고 이 강신업 변호사도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표만 좀 갈라진다면 홍익표 의원이 정말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신동욱하고 박성중 붙이는 거는 저는 박성중 버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서초을 이쪽 주민들이 예. 새로운 얼굴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신동욱이가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박성중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가실 분을 우리가 분석하는 건 좀 그렇다. 아니, 지역의 공약이 어떤 게 중요하고 예. 뭐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홍익표 같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반면교사로 또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보내려고 지금. 예. 예, 박성중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가지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뭐 지역하고 전혀 맞지 않은 공약이다 이래서 5개 모두 다 하루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대입 전형 6년 예고제를 하겠다. 그래서 대입 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이미 아직도 지금 4년 예고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뭐 이번에 본 의대 정원 예. 확대 같은 이런 거는 뭐 1년도 안 되는 공약을 예. 지금 내고 완전히 있어서 지금 입시계가 뒤엎어졌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 자체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요금을 인하하겠다 이렇게 자기는 공약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요금이 3,150원에서 3,600원으로 오히려 인상됐고 신분당선 자체가 지금 적자 규모가 몇 조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요금을 인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법안조차도 발의하지 않아서 달성 가능성을 하루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 딱 스타일이 그래요. 공약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고. 예. 야, 여기서 신분당선 요금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웃기네요. 예. 예. 아니 그게 확실히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 노력도 안 했어 지금. 예, 이쪽 지역 주민들은 이 지하철 탈 일도 많이 없는 분들이신데 그러니까요. 적절성 측면에서도 이 아주 황당한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초과 이익 한수제도 폐지하겠다. 그야말로 집 가진 분들 위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와, 이 황당한데 기존의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거의 이 해당되는 분들이 없어지게 되어버렸고요. 이게 그 국토교통위를 통과되었고 12월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는 남아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걸 지하화해갖고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이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쨌든 서초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걸 덮어버리면 그 위로 이제 많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공원도 생긴다라고 했는데 오시훈 시장이 또 이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임기 중에 시행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것도 어쨌든 구체화는 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누가 평가하더라도 이거는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공약이 아닌가 싶고 건강보험 부가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겠다. 이것도 건강보험료가 점점 이제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동안 20년 동안 연간 10조 이상 흑자를 유지하던 데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슨 문재인 케어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그걸 폐지하게 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 중심 부가체계로 단일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단일화되면서 재원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재원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일해갖고 그냥 싸게 경감해주는 그런 예.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원할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뭐 이미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등학교 종일 돌봄 사업을 실시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실시될 가능성도 좀 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서초형 인생 3모작 프로젝트로 통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뭐 노인들층을 위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늘릴 일자리 숫자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요. 벤처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근로환경 조성을 공약했는데 주 50시간 규제를 풀고 마음대로 알아서 근로시간을 늘려라 이런 공약들인데 구체적으로 근무 시간이라든지 지향하는 구체적인 근로 환경도 제시하지 않아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공약이다. 지역 시제 근로자들이라든지 뭐 어떤 돌봄 교실이 필요한 어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혀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운영성으로 보겠습니다. 예, 코딩이나 토론이나 경제와 금융과 관련된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적성별 진로 교육 같은 수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 이를 위한 노력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이 교사 확보, 강의 교환도 지금 안 만들어진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그 교육부나 대학에서 못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공약을 했고 또 이걸 위한 구체적인 진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간 기업과 협력해서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교실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뭐 미래형 스마트 학교 공약은 그 지금 그 디지털 교과서로 지금 대체되면서 그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성장과 발달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 교사나 강의 교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하기도 어렵지만 되어도 지금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그런 공약이 되어버렸고요. 생활문화와 생활체육 주변 확대를 위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 이런 것들도 그 현재까지는 이 생활체육과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 가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내용을 좀 더 그 이번 선거에서 따져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자, 마지막 합리성 가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저지하겠다. 그래서 2022년 기준 공시가가 실거래가 비율은 토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공동주택은 71.5%로 사실상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사실 공시가를 적정하게 실거래가를 올려야만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세수 확보도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유튜브 제작소를 권역별로 설치하겠다. 작년 4월에 멀티미디어 창작소라는 것을 오픈했는데 하루에 2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 만들다 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이런 걸 자체를 권역별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SNS 시대예요. 유튜브 방송의 이념은 뭐냐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만든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뭐 제작소까지 만들어. 예, 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거주 정책 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법안 자체도 제출하지 않았고 여성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라든지 노인 1인 가구라든지 모든 전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5개 분야 모두 하.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나쁜 공약이 되게 많네. 예.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부자를 위해서만 뭔가를 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정체성이 분명해서 예. 참 그 저런 사람을 왜 뽑아주는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좀 후보 바뀔 거라고 보고요. 예. 서초 주민들이 냅두지 않겠죠. 예. 새로운 인물, 예. 좀 인지도 있는 인물 아마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생각이 보수라도 합리적인 보수를 좀 선택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일단 한정혜 의원은 뭐 환경부 장관도 역임하고 또 노동계에 오래 몸담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공약들을 많이 했고 서부 광역철도나 서부 간선도로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본인이 뭐 환경부 장관을 해서 이쪽에 인프라 쪽에 자기가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금 잘 진척되고 있고 달성 가능성이 높아서 그 공약으로만 보면 이제 저희 평가에서는 좀 낮게 됐지만은 공약의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이나 공공직장을 집 조성이나 반려동물 관련된 공약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절한데 다만 시행 방안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김민석 의원은 지금 차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보니까 기후위기, 포용국가, 인생사무자 같은 이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약을 적절하게 잘 만들었고 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한 것은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뭐 1인 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경로당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더 구체화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공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조은희 의원이 구청장 출신으로 그것도 두 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시가격 인하나 주택 양도세 폐지나 누진세율 조정이나 이런 그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그리고 특정 부자들만 도움이 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구청장 할 때하고는 다르구나. 그리고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초과이익 한수제 폐지, 뭐 건강보험 단일화 이런 식으로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서초 구민들이 이번에는 뭐 제가 당을 바꾸라는 얘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한번 바꿔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서울, 예. 서초, 갑을, 영등포을, 강서병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수도권 올라오니까 지방보다 낫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잘하는 그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서울이 우사군화를 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그리고 당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가진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초등학생들 아침밥이라든지 방학 점심밥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공약들이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우리 과거에 무상급식 도입할 때도 찬반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뭐 우리 진보 진영에서 잘해서 박원순 시장이 잘 도입했는데 이런 것처럼 뭐 진영 싸움이 떠나서 이런 좀 좋은 공약들은 이번에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 정치라는 게 예. 계급 투표로 가야 되는데 예. 아직 대한민국이 계급 투표가 잘 안 되고 있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박성준이나 조은희 공약은 계급 투표에 가까워지는 거라고도 봅니다. 예. 나쁜 의미로 보면 계급 되는데 투표입니다. 예. 그러면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서초구나 강남에서도 그런 사람 당선 안 시키죠. 예. 공약을 안다면 아마 그럴 거고 우리 목표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스스로 뽑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복지국가인 거고 그건 공약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에서 그 공약 발표할 때 보면 진짜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번에 저 간병 예. 국가 책임제 같은 건 네. 진짜 괜찮은 그럼요. 공약 중에 예. 하나죠. 한번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절실한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얼마나 더 외쳐야 정권이 교체될까요? 371회 방송.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 물러가고요. 새날 이따가 9시에 4월에 보면서 다시 올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7시부터 재밌는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번 싸우는